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103석 소수 야당의 존재를. 어쩌죠? 이 정도의 존재감이라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닌가요? 언제 국회에 복귀했는지도 모르는 이 이상한 정당은 쥐도새도 모르게 국회로 스며들어 연일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 호시탐탐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100kg 윤석열 검찰청장에게 시선을 빼앗긴 틈을 타고 정광석화같이 국회에 또아리를 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한다는 일이 지들끼리 쌈박질에 또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땡깡을 쓰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야당, 제대로 된 정치 집단과 국정을 논하고 국민을 걱정하며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당내에서 싸움박질이 시작된 사건과 집값 급등으로 정치권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에 그들이 밝힌 황당한 입장, 그리고 당명을 개정하겠다며 꺼내든 당 명칭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에 포복절도하다 기절할 뻔한 이야기인데요. 미래통합당은 8일 민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지 않으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이날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내준 채 국회 부의장만을 뽑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강경론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태흠 의원은 국회 부의장을 안 뽑아도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은 안 하면서 국회 부의장을 뽑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국회 정보위 구성과 국회 부의장 선출을 연동해왔던 주 원내대표를 향해 그럴 바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주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내부에서 쌓아왔던 화가 터져나오면서 주 대표가 화풀이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패스트트랙 때 투쟁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당선도 많이 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원내 지도부는 국회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해당 안건을 토론에 붙였습니다. 결국 의총 말미에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이 선출 반대로 쏠리자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총의를 따르기로 결정했는데요.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 내정자인 정진석 의원은 의총을 떠나면서 부의장을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원내 지도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자신이 호랑이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통합당은 의원 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 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 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여당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 선출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당이 국회 부의장을 포기했다는 말에 금시초문인데라고 반응했는데요. 정말 징글징글하죠? 이젠 좀 승복할 때도 됐는데요. 법사위원장의 목숨을 거는 저들의 저희는 너무나도 뻔한 거죠. 법사위원장 자리만이 여당의 발목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주택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 전반으로 향하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내 다주택 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주택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정의당이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권력과 사익을 모두 갖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까지 겨냥하면서 다주택 보유 문제는 통합당 내에서도 쟁점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당은 일단 당내 다주택 의원들을 향한 공세에 대해 물타기라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값과의 전쟁에서 21번이나 무릎을 꿇은 정부 여당인데 이제는 더 할 일을 찾기 어려운지 그간 외면해온 야당을 찾는다며 지팔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야당에도 지시하는데 막장 부동산에 출연하라는 기획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올해 1월 실거주 주택 한 채 외에는 매각하겠다고 서약했지만 실천할 수도 없었던 국민 눈속임이었다며 이제는 통합당도 다주택자가 많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국민적 비판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103석의 제1야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인 거죠.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자 수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명 중 42명, 통합당은 103명 중 41명으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다주택 보유자인 한 통합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시장에 주택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산당도 아니고 여기가 북한인가? 과도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한 의원도 한 시민단체에서 저를 다주택자로 지목했는데 저는 주거용 주택이 한 채밖에 없다며 제가 보유한 주거용 주택과 건물 등을 묶어 다주택자라고 공격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국가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대한민국이 공산당이냐고요? 그러고 싶으십니까? 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통합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배준영 당 대변인이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새로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합당이 새롭게 나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옛날을 회상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통합당이 당명을 개정하게 되면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통합당의 시초로 볼 때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국당, 2012년 새누리당, 2017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에 이어 6번째 당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됩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당명이 통합당인 것에 대해 보수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서 통합을 앞세우다 보니 그렇게 결정됐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당명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되는 당명에 담고 싶은 가치에 대해 당명은 민주당이 괜찮은 당명인데 저쪽이 가져가 버렸다고도 했는데요.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어왔던 추호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이 좋은가 봅니다. 그러면 앞에 명칭을 붙여서 민주당을 당명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민주당, 한나라민주당, 자유한국민주당, 미래통합민주당, 아니면 빨간민주당도 괜찮을 듯 합니다. 추 장관과 민주당의 총공세로 이미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그 일방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하자는데 절대 불가하다는 그 이유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일 10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